70세가 넘으면 모든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줄지, 형제자매가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할지, 나날이 생활비가 늘어가는 요즘 70세 이후의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70세 이후의 삶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그 착한 마음이 독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70세 이후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주거 공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큰 집은 필요 없어.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어. 이런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얼마 전 80대 어르신이 3억 원 상당의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후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알아본 요양원이라며 추천해서 입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한 요양원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르신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요양비는 최대한 아끼려 했던 겁니다. 주거 공간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립성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거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요양원이나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모든 선택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쟁으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억을 훌쩍 넘다 보니 이런 다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그대로 두신 채 임대나 전세로 내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주거 공간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도 지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주거 공간 대신 월세나 이자 수입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거 공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평생을 살아온 곳이자 앞으로도 편히 살아가야 할 공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지키고 나니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꽃을 피워요. 무엇보다 내 공간이 있어 마음이 든든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의 큰돈 요청입니다. 70세가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75세 이창순 씨는 사업과 대출 상환으로 어려워진 자녀를 위해 2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1년만 지나면 돌려받기로 했는데 자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연락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이창순 씨는 지금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되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는 늘어나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예기치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노후 대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에 어색한 분위기가 생기고 자녀의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대신 매달 정해진 금액만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생활도 지키면서 도움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자녀들과 먼저 상의를 하셨습니다.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신뢰도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본인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큰 돈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다 보니 자녀들도 그만큼만 기대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손주 돌봄입니다. 70세가 되면 체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줘야지, 손주가 딱해서 어쩔 수 없지 하며 무리하게 되시나요? 75세 김옥순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생후 6개월 된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를 돌보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주도 못 보고 병원과 집만 오가시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건강을 잃으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 다니느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 보기도 힘들어지고 병원 가기도 힘들어지고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챙길 시간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주도 건강도 모두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돌보시면서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보내시거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력도 지키고 손주와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녀들과 미리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바쁠 땐 어린이집에 보내자, 주말에는 꼭 쉬게 해주자, 이런 약속을 정했더니 자녀들도 부모님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본인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시간을 정해두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만 손주를 봐요. 대신 그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해서 손주와 놀아주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손주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건강하게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 볼 수 있어 더 행복합니다. 결국 손주 사랑도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손주도 못 보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오히려 손주와 더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 살림에 대한 조언입니다. 70세가 되면 자녀들의 모습이 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게 아닌데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자꾸 조언하게 되시나요? 72세 박종수 씨는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이 못마땅했습니다. 손주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크는 것 같아 매번 야단을 치고 훈계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렸고 아들은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우리 때는 맞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육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경험만 고집하다 보면 자녀들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좋은 뜻이라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자녀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가 자녀가 먼저 물어볼 때만 조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때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나보다 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셨대요.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더 큰 신뢰를 보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찾아와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인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70세 이후에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도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선택을 지켜보기만 해요. 대신 자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응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더 자주 찾아오고 크고 작은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네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 사랑의 완성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에는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주거 공간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큰돈을 주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베풀음은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한 손주 돌봄은 건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녀 살림에 대한 지나친 조언은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베풀보다 분별 있는 베풀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노후가 든든해야 가족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것 또한 자녀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